오늘 모터배그진 소개할 자동차는 특별합니다. 일상의 자동차가 아니라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이죠. 전장이 무대인 자동차, 국군 장병의 편안한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갑차.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현대로템 K808, K80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갑차, 과연 어떤 점이 다른지 짧고 강렬하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대로템 K808, K806은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무한궤도 대신 바퀴를 사용합니다. 총탄이 활개치는 전장에서 터지기 쉬운 바퀴를 사용하는 게 불리해 보이지만 장점도 확실하게 환영받고 있는데요. 이는 전장이 다변화되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궤도형 장갑차만으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려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외형은 각을 세운 전형적 군용 장갑차의 모습입니다. K808의 경우 추가 장갑을 장착했는데요. 소구경 또는 중형 화기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구성입니다. 여기에 RPG 등 대전차 화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슬래다머를 추가할 수 있다 합니다. 헤드램프는 일반 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ED 적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9세대 장갑차의 좁고 낡은 벤치 의자만 기억한다면 탑승하자마자 놀랄 것 같습니다. 각 인원이 독립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별도의 좌석이 마련되었고 격한 흔들림에도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헤드레스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4점씩 안전벨트도 제공하니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가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반가운 건 에어컨과 히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상식적 옵션이었지만 이전 군 생활하셨던 분들에겐 격세지감으로 다가오는 편의장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단으로 작동한다 하니 이제 더위 또는 추위로부터 불필요한 체력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듯 합니다. 기동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방 및 근접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는 K808의 주행 능력은 보시다시피 박력이 넘칩니다. 빠르게 달리고 높은 언덕, 심한 경사각도 가볍게 올라갑니다. 당일은 아쉽게도 시험해 볼 수 없었지만 워터젯을 이용해 배처럼 강을 건너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고 출력 420마력을 발휘하는 현대 파워텍 디젤 엔진을 개량해 탑재하는데요. 상세한 기능과 능력을 알기 위해 개발에 참여하신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K808 같은 경우는 전방 지역으로 나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방호 성능도 많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그 후방 지역보다 더 많은 험지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량을 겉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K808 같은 경우는 철판 위에 부가장갑이라고 하는 장갑들을 덧대어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K806보다 더 월등하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 바퀴가 많음으로써 험지를 더 잘 주파할 수 있다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K806은 외부 부가장갑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무게는 좀 가벼워지지만 상대적으로 험지를 808보다는 덜 간다는 예상하에 주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퀴로 가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궤도형으로 가는 차량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궤도형으로 가는 차량 대비 일반 차량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험지를 갈 때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K808 차량에 적용된 럼플렛 타이어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없을 때에도 일정 거리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차륜 장갑차가 험지를 달리거나 야지를 달릴 때 펑크가 나는 경우에도 일정 거리를 계속 달릴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일례로 제가 K808 차량을 처음 탑승했을 때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었는데 실내에 있던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나와서 실제로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CTIS라고 하는 타이어 공기압을 노면 조건에 맞게끔 조정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현재 차륜 장갑차는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와 매우 유사하고요. 그래서 승무원들이 별도의 거부감 없이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대신에 일반 차량 대비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는 운전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장갑차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 차량을 조작하기 위한 많은 그 버튼들이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과 그리고 조작하는 데 있어서 변속 레버와 스티어링 휠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차륜전 장갑차 같은 경우는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승무원 보호에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수 같은 경우는 전방 열상 카메라를 통해서 주행 시에 시야를 확보하고 또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후진 시에도 시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왠지 차륜 장갑차라고 하면 좀 특이한 연료를 쓴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륜 장갑차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작전 중에 연료를 보급해야 되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고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2.5km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군용 차량은 작전 지역을 얼만큼 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차는 6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장갑차이고 그거에 맞도록 연료 탱크를 설계했기 때문에 연비의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으로 이 차는 연료 탱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씩 있는데 한쪽 연료 탱크가 피탄이 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도 다른 쪽 연료 탱크에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하는 데 있어서 연료 문제로 주행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륜 장갑차는 현대 자동차에 420마력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420마력이고요. 일반 사용 엔진 대비해서 저온에서 시동을 좋게 하기 위한 군용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의 최고 속도는 100km/h입니다. 그래서 일반 승용차에서는 제로백 성능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군용 차량 같은 경우는 0부터 32km/h까지의 도달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장갑차 같은 경우는 0부터 32km/h까지 8초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네, K808과 806 차량 모두 1, 2축, 그러니까 앞에 있는 축과 그 다음 축이 조향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전륜만 조향을 하더라도 그 짧은 조향 반경을 가지고 수 있는데 이 차륜 장갑차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축이 같이 조향을 해야 짧은 회전 반경으로 험지를 주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일단 K808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차량의 구동축은 조종수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로 같이 노면이 깨끗한 도로를 달릴 때는 2, 3축에만 동력을 부여하고 비포장 도로 같이 조금 접지력이 필요한 데는 2, 3, 4축, 그리고 험지처럼 좀 접지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는 1, 2, 3, 4축, 그러니까 8x8으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상 추진을 할 수가 있는데 수상 추진 시에는 8x0, 그러니까 결국은 박혀 있는 동력을 다 끊어내고 엔진의 모든 출력이 다 그 뒤쪽에 있는 워터젯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806은 6x4, 6x6 두 가지 모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로를 달릴 때는 2, 3축에만 동력이 전달되고 비포장과 같은 험지를 달릴 때는 1, 2, 3축에 동력이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806 같은 경우는 808과 다르게 수상 추진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력을 전부 다 끊어내는 모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K808 차량 같은 경우는 K6 기관총을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고요. K806 차량 같은 경우는 K4 기관총을 기본 무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배치되는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본 무장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지금 차에는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향후에는 RCWS라고 하는 원격 사격 통제 장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30mm 포탑까지도 충분히 얹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 조건에 맞게 충분히 무장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808과 806의 큰 차이로는 저는 수상 추진 능력과 그리고 CTIS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CTIS 기능은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인데요. 노면 조건에 따라서 포장로에서는 공기를 많이 넣어서 이제 주행이 편하게 하고 험지에서는 공기압을 낮춰서 타이어의 접지 면적을 늘리게끔 하는 그런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808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상 추진 능력이 있는데 K808 같은 경우는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물로 들어가서 배처럼 수상 추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군에서도 임진강 도하라든지 이를 통해서 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장갑차가 적지 환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장갑차의 그 수출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많은 국가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갑차를 그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원하는 요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들을 우리 차에 적용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문의하고 있고, 실제로 몇몇 국가들은 어느 정도 그 진도가 나가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군용 차량도 이제 민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무인 장갑차가 이제 미래에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구동 쪽으로는 전기라든지 심지어는 수소까지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서 보명의 전투력 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장갑차는 정말 필요한 존재이며, K808, K806은 우리 군의 기동력을 훨씬 높여주는 동시에 적의 총탄을 막아주는 든든한 언패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전장에서 든든한 전우가 되어줄 장갑차, 현대로템 K808, K806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더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모터매거진 포커스 K808, 806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